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잔인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기계로 대신하며 육체 노동자를 위협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공지능과 로봇, 혁명은 인간의 지능과 숙련도, 그리고 화이트칼라로서의 자부심까지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자동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법률 분석, 의사의 진단, 예술가의 창작, 그리고 수만 명의 직원이 매달리던 데이터 처리까지 이제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완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냉정하고도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로봇이 모든 가치를 생산하는 세상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인간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많은 이들이 배당금이나 기본소득을 구원투수로 제시합니다.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논리입니다. 듣기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구조입니다. 배당금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수익 중 일부를 떼어주는 시혜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영 상황이 나빠지거나 정치,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는 수혜자는 결코 자본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본소득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중산층이 노동자로만 린딕스 남는다면 격차는 결국 벼랑 끝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미래의 질서는 이미 결정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해답은 복지가 아니라 소유권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의 일부를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근본인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금융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기업 성장의 결실인 자본이득을 공유하며 경제 구조 속에서 수동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 거대 기업의 지분을 광범위하게 나누어 갖는 자산가 계층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의 우리 사주 제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주는 로봇 시대의 해답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주는 기본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동화가 극도로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간 고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대다수 시민은 우리 사주를 가질 입장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수의 생존한 노동자만 자산을 축적하고 다수의 시민은 자산 형성, 기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은 특정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 기업의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한다면 그 로봇이 만들어내는 부의 원천인 기업 지분 역시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질서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 소유권은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소유 구조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창출한 부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바로 그 구조가 미래,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왜 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이 구조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이 여전히 핵심 생산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숙련과 경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노동자와 자본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일종의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자본은 이윤을 통해 기업을 확장했습니다. 문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이 오랜 균형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수행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간 노동을 유지할 경제적 이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경제의 시스템의 근본 구조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이 서로 의존하는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면 자본은 더 이상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사회는 매우 위험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소수의 자본이 모든 생산, 수단을 독점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술이 만들어낸 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새로운 구조로 갈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소유권 문제는 더 이상 경제 정책의 선택지가 아니라 문명의 생존 조건이 됩니다. 기술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미래의 부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의 이동성입니다. 거대 기업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면 기업은 저세율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차단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인프라 투자와 주식의 교환입니다. 거대 기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 없이 단 한순간도 운영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 금융 시스템, 그리고 국민 전체가 생산하는 방대한 데이터. 이 모든 것은 기업 성장의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를 제공할 때 단순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넘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현금이 나가는 세금보다 신주 발행 방식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국가 인프라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으면서도 국민의 몫인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제 계약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구조적 계약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적 관리 구조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기업 지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투명하게 분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자산 계좌를 갖게 됩니다. 이 계좌는 기업 지분 펀드의 수익권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국가 인프라 투자로 확보한 기업 지분은 주식시장과 공적 펀드를 통해 국민 계좌로 투명하게 분배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운영 과정은 실시간 공개되고 권력 남용은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중산층은 더 이상 일자리에 생존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진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자산 가치 상승이 노동소득의 빈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더 많이 일할수록 국민의 자산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다시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중산층을 지키고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설계입니다. 노동자의 시대는 가고 주주의 시대가 옵니다. 사이앵글은 오늘 그 첫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전환에 준비되어 있습니까?